예.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척천수천리를 하는 날이에요. 자, 원문이 세 번째예요. 이게 출신장이에요. 출신장. 우리는 출세라고 그러죠. 예. 출신하면 어느 집안이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출세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이름을 좀 날리는 사람은 출세라고 하죠. 자, 그러는데 이름을 날릴 때 수재로서 이름을 날린대. 수재로서. 빼어날 수재죠. 재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부시 아니다 라는 거예요. 부시. 저도 중국말을 배우고 싶어도요. 그거 뭐 자꾸 여기저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국말 금세 배울 것 같아요. 부시 아니다. 진 이거 티끌진자입니다. 진범자.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청기가요. 여기는 반드시 끊어야 돼요. 청기가 있으나 오히려예요. 오히려 혐 꺼린다는 거죠. 좀 껄끄러워. 계집여변에 쓰는 거. 계집여변에 써갖고 제대로 좋은 뜻이 나오는 거 별로 없어요. 혐.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은 또 무시하면 안 되겠군요. 옛날에 한참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간살 간자도 보시죠. 여자 셋이 있어요. 간살 간자에. 그럼, 이게 간드러질 간자인가요? 이것도, 이게 간살, 이건 또, 무슨 간자인가요? 가능하다. 딱 그래요. 계집여변에 써갖고 좋은 거는 뭐 별로, 그러나 이런 건 뭐 써온 거 하면, 뜻을 나타내는 거죠. 어디서 태어났다. 청기가 오히려 돌아보면, 꺼린다. 관불기. 관성이 일어나지 못한다. 근데 이 관불기라는 게, 이제 임철조 선생은,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셔요. 관불기가 무슨 뜻이다라는 걸. 그래서 결국 원문만 보고 원주만 봐서는 좀, 껄끄러운데, 증주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임시주가 있죠? 임시와래서요. 수재지명은요, 더불어. 이로라는 건 뭐예요? 이 이로라는 거는 다른 길. 그러니까, 수재, 똑똑한 사람으로 된 건 아니고요. 이로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명예지. 특히는 이로라고 하면,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늘공이 아니라 어공이에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대표적으로 요즘 말썽이 많았던 장미란 현수 같은 경우가 이로예요. 이로 출신이에요. 대통령이 그만두려면 그만둬요. 그러나 공직자, 내가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공무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으면, 평생, 사표 내라는 소리 안 하죠. 자기가 열심히 하는. 빈부, 가난하고 부자와는 그런 사람들과는 뭐 별로 심히 분별할 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이라고 해야 돼요. 세구지. 이걸 자세히 보면, 이 수재지명을 보면요. 필요, 반드시 청기가 존엄, 청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성불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게 아주 말이 길어집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성이 불투지위. 관성이 투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중부정이죠? 그렇죠. 아니라, 만약 관성이 태왕해갖고요, 일주가 불능 그 이용관, 관성을 쓰지 못한다. 그럼 그건 소용없는 거죠. 오히려 관이 피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관이 퇴학해서 또 관성이 불능극 일주를 극하지 못하고, 이건 일주를 극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비겁이 너무 많아서 관성이 약하니까 비겁을 극하려고 해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항하면서 인성을 써야 되는데 견제자, 재성을 보는 자, 이건 제극인이라서 안 좋다. 관항에서 인성을 쓰겠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화살하는 거죠. 살이 강해서 관인상생하는 거예요. 관이 쇠한데 재성을 쓰려고 해요. 그런데 겁재를 만났어요. 이건 뭐예요? 겁재가 재성을 극하죠. 이런 게 그러니까 관성이 불기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인이 많아서 관이 설이 돼요. 이런 때 관성의 기운을 설하고 있을 때
관성이 많아서 무인자, 인성이 없어요. 이건 그냥 화살도 못하고 참 큰일이죠. 곧바로 일주가 어떻게 된다? 네, 그걸 받는 거예요. 만약 관이 투출해서 무군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지지해서 부재, 실어주지 못해요.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건 모두 관성이 오히려 불기, 일어나지 못합니다. 관성 불기자예요.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관성 불기자.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만약 관성이요, 좌상, 상관 위치에, 상관 바로 위에 앉았다든지, 상관이 바로 관 자리에 앉았다든지, 또 관성이 봉제, 재성을 만나는 걸 꺼린다든지, 관성이 상관을 만나는 걸 반긴다든지 라고 하는 건 이건 모두 관성이 불기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관성 불기야. 위지 관성 불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를 할게요. 모두 관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불기야. 또 뒤로 유청기, 이제 청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기가 있으나 뭐에 지나지 않아. 일금종신이라는 건 요거 조그만 벼슬은 해요. 일금종신이라는 건 요건 소매금자거든요. 옛날은 소매로서 품위를 나타냈어요. 소매가 좀 이렇게 조금 긴 거예요. 소매가 그래도 있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왕이나 소매가 이렇게 길죠. 일금종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또 부자이면서 빼어난 자, 수제자는 신앙제왕하다 라고 하면서, 만약 관성이 불통, 통문하지 않고, 혹 어떻게 해요? 상관이 재성을 돌아다보지 않고, 상관이 재성을 돌아다보고 관성을 돌아다보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건 좀 해석이 좀 그렇긴 한데, 관성이 불통문하고 신앙제왕하고요, 그래서 조금 좀 말이 안 통하는 것도 같아서 적천수 징의를 찾아봤더니 징에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여튼 관성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나면서, 그러니까 부하면서 빼어난 자, 가난하면서 또 빼어난 자, 신앙관경하대요. 이건 뭐 신앙제왕하다 그랬고요. 가난하면서 빼어난 자는 신앙하면서 관이 가볍고요. 재성이 어떻게 해요? 겁지한테 극을 받는 거예요. 수법이. 꼭 재관패왕에서요, 인성이 불연 나타나지 않았어요. 꼭 상관에서 인성을 쓰는데 재성이 견제, 재성을 보면서 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가난하면서 수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좀 이상하죠. 이 학문은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지만 마침내 불능금 1급, 불능덕 1급, 결국은 이런 조금만 벼슬짜리도 얻지 못하면서 노후유동, 어린애들, 한자 공부하는 애들과 같이 늙으면 역시 이 청기는 존엄하다. 그래서 선생은 좀 좋게 봐주시네요. 격국에서 원래 다 갈수 바라고 수기가 빼어난데, 단지 운에서 부재 고르지 않으면 원인이 돼서 하기청기, 그 청한 기운을 깨뜨리면 결국은 이치 중심대로 불능, 초, 조금 더 서국미. 이렇게 국미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눈썹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눈썹이 이렇게 해서 이게 펴지질 않아요, 눈썹이. 그래 조금 더 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청기가 깨집니다. 또 격국에서는 본래 등가 발갑자가 있는데, 격국에서 딱 보면 아는데, 역시 운도에서 부재, 운에서 부재를 해주지 못하면, 이건 무건장옥이라는 건 뭐냐면요, 창문은 보이긴 하는데 답답하고 그런 장소예요. 집에서 산다, 머물러 있으면 정신타로 1급, 그냥 조그만 벼슬을 하거나 불능 등록 청운도 얻지를 못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된다. 이 격국에서는 별로 무출세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내 등가 발갑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와가변동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율로에서 어떻게 합의, 마땅함을 얻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야 역시 때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청기 관성, 그 깨끗한 기운의 관성을 도와줌으로써 또 거기 탁기, 귀신, 객신을 제거함으로써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요? 운이 안 떨어지면 절대 출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도요, 그냥 그럭저럭 한 사주예요. 이게 뭐가 평가하냐면 일주가 강해요. 그러니까 일주가 강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관으로서 쓰려고 하는데 관이 없어요. 이게 금이 없잖아요. 목책 금토용조에서 금 불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은 우공은 그래도 있어요. 운에서 한 거예요. 이 사주는요. 여기 지금 관운에 들어와도 썩 관운을 받지를 못해요. 목이 많으니까 이 관운이 들어와도 썩 좋은 운은 아니다. 그래도 뭐가 좋냐? 목책 금토용조에서 금을 못 쓰니까 토화가 용도다. 그래서 이때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괜찮겠죠? 우공이라고 하는데 뭐 우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붙자가면서 우동생이래요. 수제. 자, 이 미토 대운서부터 미토가 아니네요. 임묘해서 이모 정사 대운이나 돼야 되네요. 병대운까지는 진토 괜찮겠네요. 그러나 임묘진 또 저게 목국을 이루니 썩 좋은 운은 아닐 겁니다. 썩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자, 여기다 적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76번인가 그래요. 계사 임수 을묘 운은 목체입니다. 목체 금토용조예요. 그런데 금이 아닌데 없죠. 신금 하나 들었으니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화토용조, 토화용조로 가야 됩니다. 왜 이러네? 생후 개추예요. 그래서 득인시지조, 인시가 만나서 도움을 주면 일주불약, 일주는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용, 사화지어 수기, 화를 쓰겠다 이거예요. 술토 하거나 수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임계 당도에서 극지, 이렇게 극하고 있죠. 격국에서 본래 무색출, 좋은 게 보이질 않죠. 그래서 차, 신금이 사령해서요. 임수는 또 진기 투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득시, 무토가 이렇게 딱 투출하는 바람에 토국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술토 속에 토가 나와서 이거는 결국은 제격이 되겠죠. 정제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탁유청, 탁기를 제하고 청간 기운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글이요 알아볼 수 있다. 마치 뭐가 같이 고산백도 높은 산과 두칠성과 같이 문장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품행도 마치 양옥정군, 걔는 아주 좋은 옷과 정금, 단련된 금이 품행이 그렇게 반정했다는 거예요. 중원의 봉화, 맞습니다. 병자년에 우공이 됐다라고 합니다. 해석한 것은 자수득지하는 바람에 난득 등은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썩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운에 하고 수가 또 득세를 하니까 여기까지 사주는요. 병대운인데 병은 물론 무토가 시험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이죠. 인계수가 구분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우공에 대해서 각주 처리했습니다. 국자가면서 공부하는 생원 수제라고 하네요. 네이버에서 참고했고요. 다음 번도 능공도 마찬가지예요. 능공도 비슷한 뜻이에요.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죠. 청발을 인계수가 있고 일시지로 임묘 목이 있어 신강을 알 수 있다. 사주 원국에 그 모양이 보이지 않아 용식을 사화를 쓰고 격구로는 사중 무술중 무토가 시간을 투출해 제격이 되었다. 대운을 살피면 삼순대운, 기미대운부터는 호운이 흐른다라고 했지만
미음도 벗어나야 됩니다. 해면이 목구멍을 써요. 한이라 하면 사순대운, 무어대운부터 오대운, 세운에서 무어대운인가요? 리모대운 같은데요. 리모대운이죠. 무어대운입니다. 제가 글을 써놓고도 잘못 읽으면 안 되죠. 이모대운에 오대운. 네, 맞습니다. 네, 오대운이요. 세운의 자수가 들어 대운을 충하니 남도 등운한 명주다. 네, 맞습니다. 금토오행인데요. 금이 못 쓰니까 화토로 가죠. 그러니까 못 쓴다라고 하면 이 사주 보세요. 못 쓴다라고 하니까 이 사주 이때 좋다고 하질 않죠. 네,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용신이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 이론을 딱 보면 아이고 이 금을 못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목이 찬데 왜 금을 못 쓸까요? 라고 하면 여기 본래 없으면 대운에 들어와도 이건 못 쓴다 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용신운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프로그램에서 딱 읽어주지 않습니까? 네, 476번이에요. 오늘 77번까지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때 안 좋습니다. 좀 고생하겠네요. 그리고 이 목이 화가 용신이니까, 지금 화가 용신이니까, 밑도는, 좀 파랗게 돼 있지만, 좀 묘목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목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왜 무어가 될까요? 지금 무어가 맞자보네요. 이모가 아니라. 지금 잘못 쓴 거거든요. 배우는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무어가 맞습니다. 책에서. 무어가 맞습니다. 무토도 좋습니다. 무어 때부터 무토도 좋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옆에 477번. 거의 다 끝나네요. 하나만 더 올릴까요? 예. 그럼 이거 다 끝나네요. 예. 개미, 경신, 갑신, 을해. 금채입니다. 금채. 화목명제죠. 화가 또 훌륭해요. 자, 화가 사주에 없어요. 그럼 이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예. 들어와봤자요. 이게 해수가 있고요. 예, 꺼요. 끌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앞에 사주보다는 좀 못하다. 갑신일운에 성은 맹추하고요. 경금, 양좌로 광해서, 예, 금채죠. 희해시라, 절처봉생했어요. 왜? 금생수, 수생목을 한다. 술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유정, 살을 해서 유정인데, 개수, 원신 투출했네요. 그래서 청가지야. 깨끗한 걸 알 수 있다. 단, 끓이는 것은 살세가 태왕하다. 일주가 허약하고요. 불능, 가삼이고, 가짜로 살을 쓸 수도 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수가 있어서 화살을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가살도 안 된다. 소위, 일어났다가, 일어나지 못했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게 좀 화운을 지나가는데도 안 좋다. 안 좋은 게 아니라 불기하더라. 능공정신이다. 능공이라는 것도 역시 찾아보니까 마찬가지로 국자금 들어가서 장학생은 장학생이에요. 같은 수제예요. 그러나 벼슬길로 못 나가는 거죠. 국자감에서. 저 앞에 사주도 그렇고 이 사주도 그렇고 청기는 있는데 요 대운이 흘러주질 않았다는 것이죠. 능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시에서 급지 않은 국자감에 입학한 사람이 승진한 것으로 수제와 비슷하고 운동 출신이에요. 천미는 개미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징에는 개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개생이든 개미생이든 편관성이에요. 편관성이 강화해서 일주가 허약해졌다. 화살하는 해수가 시지에 있어 화살작용을 해서 아름답다. 그러나 대운 역시 따라주지 않아. 사순대운까지 난방
하대운에 대운이 강한 관살과 대운과의 분쟁이 일어나서 소위 기 하면서 불기 이래서지 못하고 능공중신하겠지만 을묘갑인대운엔 그래도 기겁이 와서 적살 살을 좀 대응해 주니까 좀 다리를 뻗고 살 수 있는데 진급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공으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 새끼로 나가지 못하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총기가 있다 하더라도 운이 안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저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477번입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목을 용신으로 하니까 여기 화운이 좋다고 나오는데 안 좋습니다. 저 해수 때문에 들어오면 다 깨집니다. 그래도 다행히서 을묘갑인대운은 괜찮을 겁니다. 뭐 개축임자도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결국은 첫 번째 용신을 딱 잡아놓고 사주에서 쓸 것이 용신이 쓸 게 없다고 다음 산으로 넘어가면 그게 썩 좋은 운은 아니다. 좋은 명은 아니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